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글을 좀 남겨드렸었어요. 수렴 상단을 돌파해준다면은 91K 구간까지는 한번 도달을 해줄 것이다.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글을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비트코인 15분봉 90K 수렴 상단을 돌파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돌파할 때 최소 91K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상승을 하기 전에 하방으로 먼저 뚫어버린 이후에 꼬리를 말고 나서 상단을 뚫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저점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을 할 때 숏을 막 들어가자 요런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떨어진다면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페이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저점 구간을 제대로 뚫어주지 않는다면은 이 수렴 하단 구간만 뚫는다면은 저는 이 페이크아웃이라고 하죠. 다시 말아올리는 요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뚫을 때는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91K 구간을 찍은 후에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막 위아래로 빔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주말 동안은 천천히 횡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반등이 올 거고 반대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떨어질 거고 이렇게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5로 극단적 공포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Fear Greed Index라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 50을 못 넘기고 공포 구간에 있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겨볼 수가 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공포인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낙관적으로 변했을 때 요때 매도를 하는 거죠. 종료를 하는 거죠. 이 공포라는 것이 유동성 감소를 의미하면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하방으로 빔이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리더라고 연준 의장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 사람인데 트럼프랑 굉장히 이제 친하다고 해요. 사람이 릭 리더가 연준 의장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성장 기조가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릭 리더가 비트코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블랙록의 최고 채권 투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에 금융시장의 완화 정책 향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되면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바로 매수를 들어가면 되냐 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방 추세예요. 빨대 지표를 켜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쇼 시그널이 떠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가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만약에 롱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저는 숏 포지션 들어가자. 왜? 이 숏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틀린다 하더라도 한 번만 틀린 겁니다. 차라리 지금 숏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트레이딩을 쉬고 있잖아요. 주말에는 좀 횡보를 하면서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하방으로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방으로 친다 해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으로 내려갈 거고 하방으로 내려간다 해도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웨일 얼럿에 따르면 익명 주소에서 바이낸스 주소로 3억 달러 규모의 USDC가 이체됐다라고 합니다. 3억 달러면은 하나로 약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돈이죠. 그래서 이 4천억에서 5천억이 달러로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데 USDC가 이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매수를 하려고 해요. 보통 대부분 알트코인을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트 이런 애들 있죠.
비트가 막 올랐을 때 비트가 많이 빠졌었어요. 이제 매도를 때리면서 USDC로 바뀌었고 이게 출금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들이 다시 USDC로 들어오면서 바이낸스로 이것이 다시 USDC라는 것은 달러잖아요. 이제 어디다 쓸 수밖에 없겠어요? 달러를 뭐 매도할 때 쓸 수가 없죠. 알트코인 산다거나 비트를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USDC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냥 현물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3천억, 4천억, 뭐 5천억 이런 돈들이 바이낸스의 한 지갑에서 한꺼번에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것이 뭐 거래를 하려고 입금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지갑을 나누려고 입금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검은 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쓰는 돈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환전을 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주말이고 얘가 변동성이 없는 상태죠. 주말이고 유동성이 좀 없는 상태에서 파동 모양이 M파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케빈 오리얼이라고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현재는 비트코인보다 에너지가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요것은 살짝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인공지능 AI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과 AI가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돈이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얘네가 다 해가지고 물질적 풍요가 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속성이 뭐예요? 전기를 통해서만 이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는 전기로도 비트코인이 채굴이 가능하고요. 폐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자체의 이동 수단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의 이동 수단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원래 기존 미국의 채굴업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미국에서 전기가 모자르니까 채굴하는 대신에 채굴하지 말고 내가 그것보다 더 돈 줄 테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차라리 전기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쳐줄게.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인공지능 연산에 지금 학습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채굴하지 말고 이거를 전기를 차라리 우리한테 줘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비트의 가치가 높아진 다라고 하면은 채굴업자들은 비트를 채굴하게 될 것인데 얘네가 AI의 발전은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죠. 인공지능과 AI 이 로봇과 함께 적용이 앞으로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의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채굴업자들이 코인 채굴을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애초에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근데 하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하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AI와 로봇이 궁극적으로 좀 많이 발전한 시기를 한 4년에서 5년 전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얘네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4, 5년 뒤에는 이 비트코인이란 게 전기의 이동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얘가 진짜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그 양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주말이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관점 올려드리긴 할 텐데 횡보 중인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거다라고 전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살짝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M파동으로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89
2.89K라든지 하는 까지는 한번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박스권 매매를 일단 할 것 같아요. 주말이나 월요일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수렴 상단 뚫었을 때 요 정도의 갭 정도는 이제 매수를 새벽에 아마 다들 주무셨을 텐데 안 주무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롱 포지션 수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 91K에서 익절을 하고 동시에 숏 포지션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 다 먹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텔레그램 방이 있죠. 텔레그램 방 이렇게 좋은 정보 다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관점까지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댓글에다가도 제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